자, 대한민국이 이제 거지가 됐어요. 나라 돈이 없습니다. 예, 1년 반 만에 거의 200조 원 넘는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게 다 써버리는 바람에 지금 국민들 세금, 국민들 복지, 국민들에 대한 그동안 있어왔던 지원, 게 계획된 게 아니야. 그동안 받아왔던 지원들을 줄이고 있는데 특히나 경정부가 사랑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 축소가 눈에 띄게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공계 전문 기술 인력 양성 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1%나 급감했습니다. 올해 158억 원이었는데 내년엔 29억 원으로 편성이 된 건데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라는 소리겠다. 그냥 그 담당 공무원들 월급만 주고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수의 인원이 대폭 감소하게 되는데 올해는 이제 총 1,334명이었다면 내년은 올해보다 79% 줄어서 총 290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1,000명이 나가라는 소리잖아. 아니 이럴라고 코딩 배우라 그랬어? 반도체 관련된 과목으로 40% 채우라 그랬냐고. 아니 이공계를 키워갖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고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 다 준다고 그래가면서 코딩 배우라고 했으면 실제 그걸 배울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 돈 내고 배워야 돼? 코딩도 아니고 학사, 석사, 박사 이거 1,334명이었는데 이 사람은 290명으로 줄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이공계 쪽에서 지금 돈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 1,000명은? 이 사람들 그럼 뭐 다 어디로 가야 돼? 닭 튀기러 가야 돼? 닭도 요즘 로봇가 튀겨. 커피도 로봇가 만들더만. 지금 이따위로 혜택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가 존재하려고 그러면 노동시장이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 시장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이제 회사도 돈을 벌어야겠지만 열심히 일해갖고 벌어오는 돈으로 걔네들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밖에 나서 커피도 사 먹어줘야 나라가 돌아갑니다. 건전한 노동 인력과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생산력이 그 나라를 움직이는 엔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세대한테 기대를 하고 청년 세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투자를 지금 줄이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청년들을 고사시켜서 대한민국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없애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과학 비즈니스 벨트 산학 연계 인력 양성도 82% 감소했거든요. 올해는 10억 5천만 원인데 내년에 1억 8천만 원이에요. 거의 10억을 없앤 거지. 근데 이게 뭐냐면 2016년부터 대전에 일대에 조성되기 시작한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거대 연구 산업 단지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걸 싹 없애버렸다. 이거는 청년 일자리 연계하는 예산도 다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앞에서는 뭐 원전 사업 키운다고 하면서 대전 대덕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차세대 원전하고 핵융합 관련된 연구시설 설비하고 인력들인 거예요. 그럼 지역 경제도 죽이고 청년도 죽이고 하겠다는 거야. 대한민국 정부가. 기술력도 죽이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시장 자체를 죽이는 거야, 애초부터. 이거는 대한민국의 해악이 될 수밖에 없는 짓거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윤석열이 지난 6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막 카르텔 얘기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공동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연구할 사람은 자르고 있는 해외 우수 과학적 유치 사업 예산은 또 줄여놨어. 그래서 이 모든 게 천공 때문이라잖아. 천공이 연구 같은 거 하지 말래. 딴 나라에서 다 하니까 그거 받아서 보면 되는데 굳이 왜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냐. 그 돈 다 안 써야 되는 돈이다 라고 강연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윤석열이 정책을 이따위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그거 말고도 지금 해저 지진 가능성 예측하는 예산도 80% 줄였고 그다음에 달 착륙 로켓 사업 요것도 뭐 예산을 21% 줄여놨습니다. 우주 강국 도약 뭐 아무 필요 없는 거야. 말만 하고 예산은 다 깎아놨어. 늘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예산 대비 국가의 R&D 투자 퍼센트가 전 세계 1위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 5년 동안 진짜 뭐 방산 분야, 우주 분야, 각종 공업
공업 분야, 산업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들을 얻었어요. 그거는 국가가 기본으로 씨를 뿌린 거고요. 기업들이 그 수확을 걷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기술들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누리호 로켓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KF-21이 있는 거고, 각종 무기들과 인공위성들과 이런 첨단 기술들이 개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를 이제는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왜? 대한민국은 부강해지면 안 되니까. 일본을 초월하면 안 되니까. 청년들이 잘 살면 안 되니까. 대전이 잘 살면 안 되니까 또 거기까지 가는 거지. 거기다가 지금 취업 유발 효과 4,700명이 있었던 청년 교통비 지원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처음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에 청년 교통비 지원을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30만 원씩 주는 거로 시작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게 효과가 굉장히 컸었다 그래요. 그래서 취업이라든지 뭐 연구활동 뭐 그다음에 뭐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그러니까 뭔가 돌아다녀 보고 경험을 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권한이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고 이게 바우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투입해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딴 데로 쓸 수가 없어요. 교통카드를 통해 갖고 주는 거라서 네. 카드값 아니면 안 되는 가격이. 교통카드 말고는 안 돼. 이거 갖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노래방 가서 긁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란 말이야. 전자 바우처 자체가 다른 데 돈 쓰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를 유발하냐면 내가 이 바우처가 있으면 평상시에 게으르던 사람도 뭔가를 더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하게 돼. 이거 그냥 다 써야지라는 그것보다는 마음에. 이게 뭐냐면 청년교통부 지원 사업은 이 중소기업에 이 다니는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데 뭐냐면 중소기업이 되게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 많잖아요. 외곽 지역에 많으니까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거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도 이득을 받고 청년들도 교통비 부담 없이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바우처를 없애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교통비를 얼마를 많이 올려놨어. 엄청나게 올려놨죠. 택시비는 거의 2배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버스비 이런 것들도 좀 뭐 보통 몇백 원씩 올려놔가지고 지금 뭐 이제 1,800원대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연말까지 가게 되면. 또 오른다고 하더니 뭐 네. 전기세도 또 오를 것 같은데 보니까. 전기세도 30% 이상 올린다고 하고. 그럼 이런 식으로 부과되는 비용 부담을 통해 가지고 서민들이 받는 압박, 특히나 청년들이나 미취업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압박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 외곽에 있어. 근데 저 청년이 출퇴근하는데 비용이 이런 청년들이 출퇴근하는데 비용이 막 올라. 그럼 결과적으로 그 청년의 어떤 수익 안에서의 수익 감소로 인해 갖고 그 직장을 못 다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아니 이거는 진짜 좋은 사업이었던 게 뭐냐면 지방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 관련 종사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를 전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사업인데 그리고 멀어서 못 가고 이런 거 그리고 멀어서 못 가고 교통비로 돈 쓰니까 중소기업 월급 받아서 못 사는데 지원이라도 되니까 그럼 이 정도는 내가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깎아내린 돈들이 비율로 비교하니까 뭐 80% 이렇게 가지만 실제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몇십억 원? 아니면 뭐 100억 원 남짓? 이 정도의 작은 돈들이에요. 이런 푼돈으로 돼 있는 돈들까지 악착같이 긁어 모아서 깎아가지고 한 달에 50억씩 쓰고 해외 경비 나가갖고 쓰는 데다가 보태갖고 증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서민들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지 개인적으로 쓰는 쪽에다가 돈 올려붙이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런 와중에 일본을 위한 친일 예산 삭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미쳐버릴 노릇이네요. 네, 내년도 일본군 위안부 전쟁 범죄 조사 관련 예산이 올해와 비교했을 때 70% 정도 줄어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윤정부의
독도 수호 R&D 예산. 네. 네. 그러니까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뭐 모르겠어. 독도 수호를 위해서 R&D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뭔가 리서칭을 하겠죠. 아마도 뭐 독도 관련한 어떤 언론 홍보라든지 뭐 이런 인식 전환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게 우리 쓰이는 영토 비용이라고 관련해가지고 보이는데 우리 영토 고지도, 고사료 발굴, 그 다음에 국제법적 논리 개발 뭐 이런 걸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안 하겠다는 그리고 거죠. 그동안도 예산이 부족했었고 활동이 미진하다. 일본에 비해서는 일본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로비하면서 홍보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택도 없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 일본 땅이라고 하고 돌아다녀도 이제는 돈이 없어갖고 국가는 가갖고 뭘 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지금. 아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걸 유튜브에 광고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거는 예산도 줄여버리고 오히려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하고 있으니 아니 핵폐수 관련해서 썼던 예산들 홍보비하고 거기 클릭질에 쓴 돈 가져다가 여기다 보태주면 얼마나 이게 더 보람되고 제대로인데 국익을 위해서 쓰이겠냐고. 근데 이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열불이 나는 상황인 거고요.